이제 제 2부입니다. 지금은 제 1부에서는 제가 이제 계약 부채를 가지고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했는데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 아무리 지금 주가는 이렇게 치솟고 있지만은 지금은 저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과연 살까 말까 한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매출에서 매출 관련된 비용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을 하면은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 관련된 비용을 매출 총이익에서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나누면은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률은 2024년 초반에는 15.84%로 15%로 출발을 했는데, 점점 이렇게 2분기 20%, 3분기 12%, 4분기 10%, 25년 1분기 18%, 2분기 20, 3분기 19, 4분기 21. 여기서부터는 거의 20%로 안착이 됐거든요. 매출 총이익률이 안전하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마진이 나오는 프로젝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원전 가스터빈 그리드 프로젝트처럼 초기에는 원가 부담이 크지만 규모가 쌓일수록 원가 구조가 안정되는 사업에서 이런 매출 총이익률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4분기부터는 20% 안팎의 매출 총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고요. 영업이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분기별로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1분기부터는 플러스를 0.54% 아주 작지만 이 미묘한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4%, 3%, 5%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3에서 5% 정도의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이거 단위가 100만 달러거든요. 100만 달러인데 그냥 빠르게 읽도록 할게요. 7,260에서 출발을 해서 1,956까지 증가를 합니다. 재고자산은 8,859에서 1,429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고자산이 만들어지면서 쌓이는 게 아니라 바로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쌓이는 금액의 증가 속도랑 매출이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거죠. 한번 세부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분기 5,006에서 2025년 4분기 6,377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원재료예요. 원재료란 제공품인데, 원재료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이고, 제공품은 그 원재료가 지금 이제 그 기계에 들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터빈, 원전 설비, 정력만 장비 같은 대형 설비를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고자산 증가 속도보다 매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거고, 그러면 재고자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원재료를 더 채워서 그 재고자산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활하게 지금 흐름이 당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완제품을 보면은 2,700에서 3,200까지 증가를 하는데, 원재료가 증가한 것만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원재료 상승이 완제품 상승보다 빠르고 들어가서 재고자산을 만들어서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안 팔렸으면은 이 완제품 자체도 계속 쌓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Deferred Inventory Cost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미 출하된 설비 혹은 현장에서 투입된 인력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출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분기에는 1,129에서 4분기 769까지 줄다가 이제 2025년에는 700에서 800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비용을 밀어넣고 숨기는 게 아니라 공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제 비용 인식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입 채무, 재고자산을 사고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비용을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그 외주비를 아직 안 준 거예요. 재고자산을 샀는데 아직 안 준 거예요. 7,509에서 8,809까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끔씩은 9,000대까지 뛰긴 하는데 그 밴드가 7,509에서 결국에는 8,809까지 안정하게 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무리하게 외상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서 협력업체와 지급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재고는 프로젝트 진행에 맞춰 쌓이고 있고 매출은 단계적으로 인식되며 매입 채무는 과도하게 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렌트 리시버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매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매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로 돈 받지는 않거든요. 그냥 외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외상 매출이라고 해요. 금액을 나중에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6,992로 시작해서 8,174까지 증가를 하다가 이게 9,803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매출은 7,260에서 1,956까지 증가를 하는데 매출 채권 증가가 매출 정체 속에서 불어난 게 아니라 프로젝트 물량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GE 베르노마의 주요 고객은 전력 회사, 공공기관, 대형 에너지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제 지연 리스크는 낮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많다는 건 못 받는 돈이 아니라 아직 받을 차례가 안 된 돈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이 증가 속도가 매출액의 증가 속도보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돈 받는 거 지금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액이 증가 속도가 매출 채권 증가 속도가 늦었다면 매출액에 해당되는 그 외상 매출금이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돈을 못 받는 구조가 계속 쌓이고 있으면 이 회사한테 안 좋은 영향인데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매출액, 매출 채권, 계약 자산, 계약 부채 한번 가봅시다.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계약 자산은 이미 일을 했지만 아직 청구할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매출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 일을 했으니까 뭔가 그 표시는 해야겠어. 근데 고객사에서 인정을 못 해줘. 나 이거 어느 정도 마일스톤이 달성해야지 너한테 돈을 줄 수 있는데 아직 그 마일스톤 달성 못 했지 않냐. 근데 나는 일을 했어. 그 일을 한 거를 그냥 재무제표에 표시한 게 계약 자산인 거고 계약 부채는 현금으로 미리 돈을 받았는데 아직 그 현금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되는 거예요. 매출은 아까 7,260에서 1,956까지 증가를 했고 매출 채권은 그 증가 속도보다 좀 더 느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죠? 계약 부채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5,919에서 계속 꾸준히 증가해요. 4분기 때 25,774. 와, 이거 계속 증가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뭔가 쉬었다가 증가하는 게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일을 하기 전부터 이미 현금을 받고 앞으로 해야 할 프로젝트를 계속 쌓고 있다는 뜻인데 매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래 매출 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계약 자산은 그렇게 튀진 않아요. 9,000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계약 자산이 막 튀었어. 고객사에서 인정을 해줄 법한데 아직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수치를 아직은 넘지 않고 9,200, 9,100대에서 9,600, 9,900? 아무튼 9,000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계약 자산은 폭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일은 시장만 해놓고 청구를 못하는 구간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공정이 일정 속도로 청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출 채권 증가 속도가 계약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고객사에서 인정해서 나중에 돈 주겠다라는 그 금액 자체가 속도가 더 빠른 거고 그리고 계약 부채는 매출 채권 속도보다 더 빨라요. 돈을 미리 받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계약 부채는 계속 위로 쌓이고 있고 계약 자산은 통제되고 있고 매출은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 채권은 매출 증가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영업 활동하면서 실제로 현금이 나간 거랑 현금이 들어온 거를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맨 처음 1분기 때는 현금이 나갔어. 근데 2분기부터는 현금이 계속 들어와요. 영업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기별 순이익, 모든 관련된 비용을 다 빼고 남는 진짜 이익이거든요. 그 이익은 이제 주주한테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 자체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 시켰다가 2024분기부터 계속 플러스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나 2025년 4분기에 터졌죠. 3,670으로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유형자산, 기계 장치나 아니면은 뭐 건물이나 토지에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1분기 때는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커버가 안 됐어요. 2분기부터는 커버가 가능하기 시작돼요. 683, 마이너스 159, 921, 마이너스 150 커버가 가능하죠. 그리고 분기별 재무활동 현금이로 흐름이 있는데 돈을 차입하면 여기서 플러스가 나타나고 돈을 갚으면 마이너스거든요. 뭐 2023년에는 사업 초기이기도 하고 뭔가 힘들었으니까 돈을 뭐 꼬았겠죠. 근데 꼬는速도가 맨 처음에 많이 꼬우고 점점 줄어들고 이제
2025년 1분기부터 돈 갚기 시작해요. 계약 부채로 미래의 일이 먼저 쌓이고 있고 그 일이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영업활동 현금이 살아나고 있고 그 현금으로 투자를 감당하고도 재무활동에 오히려 돈을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지배노마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회계상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현금이 모든 계정에서 동시에 풀리기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배노바 너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약 부채 밴드로 봤을 때 저점이고 매출 총이익률 18% 20% 유지, 영업이익률 3%에서 5% 유지하고 있고 커런트 매출 채권 매출액 증가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인벤토리 팔리고 있고 그거 팔리는 거 인벤토리 산 거 그 협력 업체랑 같이 조절하면서 지금 돈 주고 안 주고를 하고 있고 계약 부채 완전 쌓이고 있고 계약 자산 증가 속도가 매출 채권 증가 속도보다 낮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지금 영업활동하면서 현금 나오는 거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지금 투자 잘 하고 있고 지금 순이익 자체도 2024분기부터 계속 플러스이고 그리고 분기별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지금 갚아나고 있죠. 진짜 전형적인 좋은 회사의 흐름입니다. 저 같으면 이 주식 살 것 같아요. 네. 지베르노바 재무제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